안녕하세요. 자, 다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계시는데요. 부부가 서로가 만나서, 아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기준이 뭘까? 무엇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 개인마다 기준이 좀 다르고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는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별을 경험했죠.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항상 이제 불편하셨고 중풍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인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12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질의 어려움,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크면 이러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이혼이라는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 그게 제 기준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아픈 아빠가 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아빠가 아프니까 아빠에 대한 추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아빠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난한 가정. 너무 가난해서 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밥을 사실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먹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난한 가정, 너무 힘든 가정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가정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크고 그동안 제가 못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자꾸 나를 위한 기준으로 바뀌고 합리화가 돼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족이 생겼는데, 그럼 그 기준은 나중에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가서 야구도 하고 싶어 하고, 나가서 모임도 하고 싶어 하고, 나가서 집에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은 왜 안 돌봐?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할까, 가정이 짐을 지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줬는데 내 시간을 갖지 못하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나로 바뀐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좀 숨통을 쉬고 싶은 이런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를 찾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아내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 힘들어. 나 혼자 애를 키워야 돼. 나 혼자 어떻게 키워?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이야기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좋은 것만 하고 사니? 이렇게 자꾸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내가 먼저 앞서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힘든 거나 어려운, 가족의 아내나 아이의 힘든 거나 어려운 점은 점점 밖으로 멀어지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그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동아리를 했거든요. 한 게임 나가니까 다음에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자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나 혼자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은 사실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두 부부가 함께 맞춰가야 되는 거고 시기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요, 두 부부가 자녀에 맞춰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에 있을 때에는 신혼에 맞춰서 행복을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크고 또 자녀가 학업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 아니면 누군가가 아프게 시작하면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기준은 바뀌어가겠지만 그 대상은 가족 모두를 위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를 위한 계획과 기준이 있다 보면 서로가 고민하게 되고 서로가 대화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낮아지고 가족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내가 아빠인데 내 말을 따라. 당신 뭐야? 아니,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면서 당신 큰 소리 치지 마.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가정에 대한 신뢰나 서로의 사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만들어가는가? 행복은 누가 만들어가는가? 절대적으로 혼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요, 가정에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아빠에게, 엄마에게 엄마 말을 잘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부와 부부 사이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힘을 모아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극복해 나가는 힘이 커질수록 또 작은 극복과 또 큰 극복,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단계를 거칠수록 정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